자, 원 방정식. 자, 원 방정식이다, 이제. 자, 원은 요런 거를 원이라고. 그 다음 요거를 중심이라고 해요, 중심. 그 다음에 요 길이를 반지름이다, 이렇게, 반지름. 그럼 우리가 뭘 원이라고 하느냐 하면, 요 중심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요 점을 다 모아놓은 게 그게 요 원이라는 뜻이에요. 중심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요 점들을 다 모아놓은 게 그게 중심이에요. 원이야. 이때 원의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두자.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좌표 평면 위에서 생각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방정식으로 생각해서 이제 식을 만들어 줄 거야. 두 점 사이의 거리가 R이다, 이 말이에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R. 그럼 거리니까 X 빼기 A 제곱, Y 빼기 B의 제곱. 자, 요 놈이 R 제곱. 루트인데 양변 제곱했다는 거지. 그래서 요게 이제 원의 방정식이야. 자, 요렇게 생긴 방정식을 보면 중심이 A, B고, 중심이 A, B고, 우변은 R 제곱이야, R 제곱. 그래서 반지름이 R이다, 이렇게.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이다. 자, 해서 이제부터는 원을 중심의 좌표와 요 반지름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중심의 좌표. 그럼 문제도 뭘로 풀어? 중심의 좌표, 그 다음에 반지름을 이용해서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나간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316번. 중심과 반지름이 직접 줬다, 그지? 중심과 반지름을 직접 줬기 때문에 중심, x 더하기 1의 제곱, y 더하기 6의 제곱. 요게 중심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그 다음 반지름이 4라고 했기 때문에 우변은 반지름 제곱, 이렇게. 요것도 중심과 반지름이 있기 때문에 x 빼기 0의 제곱, y 빼기 0의 제곱은 반지름 제곱, 이렇게. 자, 세 번째 경우는 중심은 나와 있어, 중심은. 자, 원을 구하려면 항상 뭘 알아야 돼? 중심도 알아야 되고, 반지름도 알아야 이런 식을 만들 수 있다, 그지? 이거는 반지름 대신에 원점을 지난다 해서 지나는 점을 하나를 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중심은 있으니까 이제 뭐만 구하면 돼? 반지름만 구하면 되네. 근데 반지름은 요게 바로 반지름이 되겠지. 그래서 반지름을 구했더니 루트 3제곱 4제곱 해서 요게 5가 되네. 이제 중심과 반지름을 다 알았지. 요게 5다 하는 거 알았으니까 x 빼기 3의 제곱, y 빼기 4의 제곱은 반지름 제곱이다, 이렇게. 자, 이제 지름의 양 끝점이 줄 거예요. 지름의 양 끝점. 자, 지름의 양 끝점을 표현할 때는 요렇게 주면 요게 지름인 거예요, 그지? 중심을 지나면. 그래서 양 끝점 4, 마이너스 1, 0,3. 요거 원을 구하셔야겠다. 자,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야 되니까 중심은 요게 지름의 양 끝점이기 때문에 중점이 중심이 되겠지. 그 4하고 0 더하면 4니까 2, 마이너스 1하고 3을 더하면 1, 이렇게. 이제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 돼요. 그래서 반지름을 구하면 루트에 2제곱 더하기 2제곱 해서 루트 8이 되네. 해서 중심과 반지름 형태 나타났더니 x 마이너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반지름 제곱이다. 자, 이 원을 또 어떻게도 구할 수 있냐. 원이 뭐라고 원이라 해서 아까 이런 점들의 XY 관계식이 원이라 했잖아, 그제? 이런 요 위에 있는 점들의 XY 관계식인데 요 위에 있는 점들은 뭘 다 만족하느냐 하면 요런 길이들이 다 R이 되는 거야. 요런 길이들이다. 자, 그게 이제 원의 정의야. 자, 지금 이 방법은 이제 문제 풀 때 요렇게 풀면 안 돼. 요런 뜻이 있다 하는 거 그냥 선생님이 참고로 이야기한 거야. 요런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게 원의 방정식이라 했잖아. 원의 방정식. 요게 그렇지, 그지? 요게 90도가 되는 점을 다 모아놔도 뭐가 되겠노? 그것도 원이잖아. 원주각이 90도는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그지?
만약에 원위의 점이 아닌 점은 이렇게 해버리면 이 각이 90도가 안 되지, 그지? 90도가 된다는 말은 이게 다 원위에 있어야 90도가 됩니다. 그러면 요 각을 90도가 되게 하는 요런 점들을 다 모아놓은 그게 바로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이 어디를 가 있든 간에 요거하고 요거는 뭐야? 서로 수직관계, 수직관계. 그럼 수직관계 하면 뭐 생각해야 돼요? 수직관계 하면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요거 생각해요. 기울기. 자, 그럼 요거 기울기 봐. x 빼기 4분의 y 더하기 1. 기울기지? 곱하기. 자, 그 다음 요 직선은 기울기가 x 빼기 0분의 y 빼기 3 이렇게 돼요. 자, 요 값을 마이너스 1이다 해서 요 식을 정리를 하면 그게 요거하고 똑같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바로 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원은 꼭 봐. 요 점 사이의 거리가 r이다. 그것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요 점을 나타낼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요 점을 표현을 해주면 역시 그게 원의 방정식으로 표현이 된다. 됐죠? 18번에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자, 이게 지름의 양 끝점이야. 마이너스 1,2하고 5,6이라는 점이. 그럼 요 중점을 잡으면 이게 중심이 되겠지. 그래서 중심의 좌표는 더하면 4니까 2, 더하면 4니까 2. 요게 중심이고 요만큼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반지름이네. 그래서 반지름은 루트 3제곱 더하기 4제곱 해서 5가 되네. 루트 25니까. 해서 x 빼기 2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은 5의 제곱이다. 요게 이제 원의 방정식. 중점이 2가 아니고 4네. 4니까 이제 거리를 보면 3제곱 더하기 2제곱이네. 그지? 2제곱에서 루트 9하고 4하고 다음에 13 이렇게 돼. 요것도 13이다. 그 다음에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자,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알아야 돼. 일반형. 자, 그래서 일반형 정리하자 먼저. 원을 요런 게 원이라 했잖아. 요게 원이야, 그지? 자, 이 식을 다 전개를 시킬 거다, 지금. x제곱 2ax a제곱 y제곱 2by b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이다. 이렇게 돼. 그래서 x제곱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x. 자, 그거를 요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2의 어떤 수지, 그거를 라지 a를 두고 ax. 마이너스 2by를 by. 그럼 1차항 다 정리됐네. 나머지 요 놈은 다 숫자다, 그지? 자, 숫자 전체를 C로 둔 거예요. 이렇게. 자, 요렇게 표현된 식을 일반형이다라고 부를까요? 일반형. 그럼 요런 식은 무슨 형? 요런 식은 표준형이다. 이렇게 불러. 자, 원은 어떤 식을 써야 되느냐 하면 일반형 이거는 쓸 데가 없어. 그냥 원이다는 것만 나타내는 거예요. 표준형으로 나타내야지만 뭘 구할 수 있다?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원은 요 식을 가지고 써야 돼. 이 식은 쓸 수 있는 게 없고. 그래서 이런 식을 우리가 일반형이다. 이렇게 일반형. 자, 다시 봐.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러면 x제곱과 y제곱의 개수는 얼마나 해야 돼? 1이라야 된다는 게 아니고 같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럼 1이 아니더라도 고수를 나눠버리면 항상 1을 만들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2차 개수는 이렇게 1이 되는 거는 개수가 똑같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1차항, y에 대한 1차항, 그 다음에 상수항.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된 게 일반항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요 세 점을 지나는 원을 구할 거야. 요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할 거야. 자, 이렇게 세 점을 지날 때는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일반형을 이용하는 거예요. 일반형을. 여기다가 A, B, C를 구해야 되니까 식이 몇 개가 필요해? 3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3개를 어디서 찾냐면 점이 이렇게 3개가 주어지는 거야. 원 위에 있는 점이. 그럼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요거는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그래서 1, 2를 집어넣어봐. 1 더하기 4, A 더하기 2B 더하기 C는 0이다. 이렇게. 0, 3을 집어넣으면 9 더하기 3B 더하기 C는 또 0이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4 더하기 1,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더하기 C는 0이다. 요렇게 해서 A, B, C에 관한 식이 3개 만들어져.
자, 이거는 문자 3개, 식 3개인 방정식이다. 그지? 문자가 3개 있고 식이 3개가 있어. 문자가 3개가 있고 식도 3개가 있는 요런 연립 방정식에 해당한다. 자, 요 연립 방정식은 문자 하나를 소거해서 문자가 2개가 되고 식 2개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문자 2개, 식 2개 있는 연립 방정식. 예를 들면 x 더하기 y는 3, x 마이너스 y는 7, 뭐 이런 방정식은 우리 풀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문자가 2개 더하고 식도 2개인 요 부분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문자가 3개일 때. 자, 그럼 문자 3개인 식 정리하자. 자, 먼저 요거부터 정리하면 3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9다.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요 식 a 더하기 2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요 식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5. 요렇게 해서 이제 식이 3개가 나타납니다. 요 3개의 식을 가지고 문자가 2개 있는 식을 2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미 문자가 2개인 식은 하나 만들어져 있지. BC가 들어있는 식이 만들어져 있잖아. 그제? 그럼 이제 BC가 있는 상태의 식을 하나만 더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자 2개, 식 2개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자, BC이기 때문에 뭐가 없어져야 돼? A가 없어져야 되겠지. 그래서 지금부터 A를 소개하기 위해서 요 식의 양변에 2를 곱한 식을 아래 식과 더할 거야. 그럼 A가 없어지겠지. 2배를 해서 더하면 3B, 2배를 해서 더하면 3C, 자, 2배를 해서 더하면 마이너스 15다. 이렇게 돼. 자, 3 약분되네. 해서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5다. 해서 BC가 들어가는 식이 또 이렇게 하나 만들어져요. 연립 방정식 풀이하는 원리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이제 요 식과 요 식을 연립해서 이제 BC를 구할 거야. BC를. 자, 1, 2식을 빼버리자. 그럼 C가 없어지겠지. 2B는 마이너스 4가 돼서 B는 마이너스 2가 되네. 요게 마이너스 2가 되면 C는 마이너스 3이 되네. 자, 이제 A, B, C가 다 들어가는 요 식에서 BC에 집어넣자. A, 자, B가 마이너스 2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4. C가 마이너스 3 했더니 요게 마이너스 5. 자, 요 식으로부터 A는 2가 된다. 해서 A, B, C가 구해지면 그 A, B, C를 요 식에 집어넣고 정리해주면 그게 원의 방정식이 된다. 연립 방정식만 풀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큰 내용이 없다. 그지? 점 3개를 주면 뭘 이용해서 푼다고? 일반형을 이용해서 A, B, C를 구해서 원의 방정식을 구하더라. 자, 그래서 이제 그 구해 있는 식을 보면 A가 2x, 그 다음 B가 마이너스 2y, C가 마이너스 3 이꼴 0. 이러한 원이잖아. 자, 이런 원을 무슨 형? 일반형이라 했다. 그지? 자, 일반형은 이 식 자체를 가지고 원으로서 쓸 수가 없지.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일반형은 다시 뭘로 고칠 수 있어야 돼? 당연히 표준형으로 고쳐야 돼. 그래야지만 그 원에서 중심과 반지름을 얻어낼 수가 있으니까. 자, 이제 표준형으로 고치는 거. 자, 봐라. x제곱 더하기 2x, y제곱 마이너스 2y. 는 상수는 다 이항해. 항상 요 모양을 딱 만들어줘. 자, 그래놓고 이제 이게 제곱이 되잖아. 2차식. 제곱이 되려면 2차 계수가 1인 상태에서는 반의 제곱이 여기 있으면 되네. 반의 제곱. 그럼 좌변에 2가 더 들어있지. 그럼 우변에도 같이 2를 이렇게 다. 자, 그러면 좌변식이 x 더하기 1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5가 됐다. 그래서 중심이 얼마? 마이너스 1,1이고 반지름은 루트 5가 되는, 자, 요렇게 생긴 원이다. 중학교 때 배웠던 원의 성질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자, 이렇게 원이 있어. 풀이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요런 성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중에 이제 문제에서 문제화 됐을 적에 이제 이런 어떤 형태를 이용을 할 수 있도래. 자, 지금 이 원위에 점을 3개를 준 거야. 점을 0,3이라는 점을 0,3.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여기 1, 이런 식으로 점을 3개를 준 거예요. 이 3개의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요런 거를 우리가 뭐라 불러? 요런 거를 현이라 부른다. 그제? 요런 것을 우리가 현이라 부르잖아. 현. 그럼 원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원의 중심에서 현에 뭘 내리면, 수선을 내리면 요 현이 어떻게 돼? 2등분 된다는 성질이 있잖아. 그제? 원의 중심에서 요렇게 수선을 내리면
요 현이 2등분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데? 이게 바로 중심이란 말이에요. 중심. 자, 이제 이 중심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아무 점 두 개를 이은 이 선분의 뭘 구해버리냐면 수직 이등분선을 구해버린 거야. 수직 이등분선. 그럼 수직 이등분선 구하는 거는 우리 앞에 직선에서 배웠지? 수직 이등분선을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제 이 두 점에 대한 수직 이등분선을 이렇게 구해버려. 그러면 그 1차식 두 개가 만들어질 거고 그 1차식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 그게 뭐가 돼? 그게 중심이 된다는 요 내용도 알아두는 게 좋다. 무슨 말? 중심을 그렇게 구할 필요는 없다, 그지? 그렇게 구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내용으로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문제를 이런 내용으로 냈을 적에 이제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현을 수직으로 이등분한 선의 교점, 그 교점이 원의 중심이라는 그런 사실이 있다라는 거. 그 내용을 그렇게 알아도 실제 문제, 이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풀 필요 없다, 그지? 아까 설명했던 그런 방법으로 푸는데 요런 내용이 있다는 그런 정도만 이렇게 알아두면 돼. 자, 이제 이 방정식이 나타내는 원의 중심 좌표와 반지름을 구하시오 라는 말은 이거를 표준형으로 고쳐라 이 말이에요. 표준형으로. 자, 2번 하나만 해볼게. x제곱 그 다음 1차항 더하기 y제곱 더하기 1차항은 상수 2항 이렇게. 그 좌변에는 요거 x를 제곱으로 만들 수 있도록 y를 제곱으로 만들 수 있도록만 두고 나머지는 다 2항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차 계수가 1인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반의 1차 계수의 반의 제곱이 더 붙어 있으면 돼요. 1차 계수의 반의 제곱. 그럼 좌변에 뭐가 더해져 있냐면 4분의 1이 더해졌고 4분의 25가 더 더해졌네. 그죠? 저 빨간 부분은 4분의 26이니까 그냥 그래서 이게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y 더하기 2분의 5의 제곱. 그럼 여기 4분의 26이니까 2분의 23 빼기 2네, 그지? 그럼 여기 2분의 4니까 2분의 19가 된다. 그래서 중심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고 반지름이 루트 2분의 19 이렇게 되는 원을 나타내. 13이요. 어디가? 13이면 여기 2분의 9지. 그래서 루트 2분의 그냥 9. 그럼 요게 루트 2분의 3이니까 2분의 3루트 2 이렇게 돼. 요게 반지름이다. 그 다음 22번. 이 방정식이 원을 나타내도록 실수 k 값의 범위를 정하시오 했다. 이 방정식이 원을 나타내도록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 방정식이 원을 나타내도록 했다. 저기 봐라. 제곱 1차. 그 다음에 제곱 1차. 그 다음에 상수. 그래서 원의 방정식 일반형 형태 딱 표현이 돼 있지. 그럼 이렇게 표현이 된다 해서 이게 이 k 값에 아무 수나 오면 이게 원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원이 되는 조건이에요. 이게 원이 되는 조건. 제일 처음에 봐. 막상 지금쯤에 아직 원을 잘 모르는 지금쯤에 이게 원이 되도라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하면 도대체 뭘 구하라는지 판별식 할 때 뭘 구하라는지 그 감 자체를 먼저 알아. 그래서 이 원이 어떤 원인가를 그냥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이 원이 어떤 원이다 하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표준형으로 일단 고쳐줄 거야. 더하기 y제곱 4y는 마이너스 k 이렇게. 자, 제곱이 되기 위해서 1차 계수의 반의 제곱이야. 반이니까 2의 반 1이지. 1제곱이 더해지고 요거는 2제곱이 더해지네. 그럼 요게 1, 4가 더해졌기 때문에 좌변에 5가 더해졌지. 그럼 우변에도 같이 5를 대. 지금 표준형으로 고치고 있는 중이지. 그럼 요 식이 x 빼기 1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이 5-k 이렇잖아. 자, 이제 이 표준형을 보고 이제 이 원이 무슨 원이가 본다. 중심이 뭔데, 중심이? 1,2야, 그제? 그럼 중심이 1,2에 가도 돼, 안 돼? 당연히 되지. 중심은 어딜 가도 되니까. 자, 우변은 무슨 말인데, 우변은? R제곱이야, 그제? 우변은 R제곱이야. 근데 이 R제곱이 오는 자리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야. 이 R제곱이 오는 자리는 반드시 어떤 수가 와야 돼? 당연히 이런 수가 와야 되는 거야. R제곱이 와야 되는 거야.
참고로 이제 문제 고쳤다 4로. 그럼 요게 이제 R 제곱자리예요, 요게. 그럼 R 제곱자리는 항상 음수가 오면 안 돼. 0이 돼도 안 돼. 그지? 반지름이 0 이런 원은 나올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요 K는 5보다 작다. 문제 고쳤다. 원래 원본에는 4라고 돼 있어. 그거를 쌤이 다르게 문제하는 이렇게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kx 마이너스 4y 플러스 1은 0이다. 자, 요것이 원이 되기 위한 조건 찾아봐. 자, 마찬가지로 x제곱 2kx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y는 마이너스 1. 자, 제곱이니까 이게 k제곱. 요거는 2제곱. 그럼 양변에 k제곱 더하기 4가 더해졌네요. 자, 이제 정리하면 x 마이너스 k의 제곱.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2의 제곱. 자, 요게 k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되네. 이거는 중심이 얼만데? 중심이 k, 2가 되네. 자, 그럼 중심이 k,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상관없지. 중심은 아무 데나 가도 되니까, 그제? 그래서 이 중심 쪽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되든 간에 값만 정해지면 되는 거야, 그제?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원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요 부분만 0보다 커버리면 되네. 근데 요거는 제곱 더하기 3이니까 항상 0보다 크지. 그래서 그렇게 되는 k를 구하라면 k는 모든 수가 되겠네, 지금. 자, 그 다음에 아폴로니우스 원. 자, 오늘 원 중에 자, 요러한 원이 있어. 요 원 또 알아두면 좋아. 알아두면 편하게 풀어지는 문제들이 있어. 다 그런 건 아닌데. 자, 이 무슨 원을 아폴로니우스 원이다라고 하느냐면 평면 위에 두 정점 AB가 이렇게 있어. AB가. 평면 위에 두 정점 AB가 있는데 A까지 거리와 B까지의 거리의 B가 M 대 N이 되는 이런 점이 있겠지, 그지? 그 점을 Px, Y라고 하면 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이 바로 원이 되는 거예요, 원. 다시 평면 위에 두 정점 AB가 있어. 정점이니까 움직이면 돼, 안 돼? 가만히 고정된 점이 있단 말이야. 요 두 점까지 거리의 B가 M 대 N이 되는 점들이 있다, 그지? 자, 그런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게 원이 돼. 자, 그런 원을 우리는 아폴로니우스 원이다라고 하고, 그 원은 어떤 원이 되느냐면, 두 점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그 다음에 두 점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그런 두 점이 있겠지, 그지? 두 점이 결정이 되면 요 점과 요 점을 요 길이 대 요 길이 B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이 뭐가 돼? 지름이 되는 요렇게 생긴 원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생긴 원.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으로 하는 이런 원이 하나 만들어져. 그 원이 바로 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이다. 요 원을 아폴로니우스 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봐. 요게 두 점이 있다, 그제? A점이 4,5고, 그 다음에 B점이 마이너스 1,10이 있어. PA 대 PB가, 자, P가 있으면, 여기 P가 있으면, PA 대 PB가 2 대 3이야. 요게 2 대 3이다, 이 말이야. PA 대 PB가 2 대 3이야. 자, 그렇게 되는 요 점들을 다 찾아보면 그 점은 뭐가 되느냐면, A점과 B점을 2 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 어디 있겠지? A점과 B점을 2 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 어디 있을 거란 말이야. 요 내분점과 이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요렇게 생긴 원이 되더라, 이 말이야. 요런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럼 이제 뭐만 찾으면 돼? 요 점과 요 점을 2 대 3으로 내분하는 좌표 찾고 외분하는 좌표를 찾으면 그게 지름의 양끝이 되는 거야, 지름의 양끝. 됐나? 자, 문제는 나중에 나올 때 한번 보기라고.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원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두 가지를 알아보죠. 두 가지. 자, 예를 들어서 y는 x 더하기 1이라는 직선하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하는 요런 원이 있어. 원. 이 직선하고 원은 위치관계, 즉 두 점에서 만날지 접할지 만나지 않을지 이제 그거를 지금 알아보고 싶다. 이 원하고 직선의 교점이 몇 개인가 그거를 지금 알아보고 싶어. 원하고 직선의 교점이 몇 개인가 하는 걸 알아보고 싶어. 자, 이 원과 직선이 교점이 몇 개 생기는가 하는 거 지금부터 조사할 거야. 자, 교점은 항상 어디서든 교점은 무슨 말이야, 교점은. 동시에 만족하는 거잖아, 교점이라는 거는. 교점은 동시에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거 두 개를 뭘 했다는 뜻이야? 연립했다는 거야, 연립. 이해되지? 자, 그래서 y 자리에 요거를 집어넣을 거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제곱은 1. 요 y에 요거 집어넣은 거야. 연립 방정식 푸는 거다. 1차와 2차 연립. 자, 정리하면 2x제곱 2x 풀 1, 1은 없어졌네. 자, 이거는 판별 쓸 것도 없네. 그냥 2x, x 더하기 1이 0이니까 x는 0 또는 이렇게 나오네. 그죠? 연립 방정식을 푸니까 2차인데 그 2차 연립 방정식 근이 몇 개가 나왔어? 2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원을 그리고 이렇게 직선을 그리면 교점이 몇 개 나온다는 뜻이야? 2개 나온다는 뜻이야. 물론 이 식에서 우리가 판별식을 알아보면 0보다 어떻게 되게? 당연히 크지. 근이 2개가 나왔으니까. 그지? 이되나? 해서 직선과 원이 어떻게 되나 그런 거. 두 점에서 만날지 만나지 않을지 한 점에서 만날지 다른 말로 하면 교점이 2개일지 1개일지 없을지를 뭘로 알아본다는 거야. 요 식의 판별식을 가지고 알아보면 됩니다. 판별식. 연립된 요 방정식의 근이 몇 개인가를 조사를 하면 됩니다. 연립된 이 방정식의 근이 몇 개인가를 조사를 하면 2개가 된다. 그럼 교점이 2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판별식으로 알아보는 방법이다. 판별식. 자, 또 한 가지는 원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원의 성질. 원이 이렇게 있어. 자, 내가 직선을 하나를 껐는데 물론 지금은 만나지 않고 있다. 그지? 자, 이렇게 되면 아까 같으면 판별식이 0보다 어떻게? 작아야 되겠지. 근이 없어야 되니까. 그지? 교점이 없어야 되니까. 아까 그 방법대로 풀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게 조건이야. 자, 근데 지금은 무슨 방법으로 풀 거냐면 원은 중심을 알아 몰라. 중심. 당연히 알지. 원은 중심과 반지름이니까. 그지? 자, 그 다음에 이 직선식도 알겠나 모르겠나? 당연히 주니까 알지. 그럼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겠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우리 반지름을 알 수 있잖아. 그지? 반지름을 알 수 있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알 수 있는 거야. 원점에서 직선이 아니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이야.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책의 대부분 문제가 원의 중심이 원점을 많이 다뤄. 거의 대부분은. 그래서 자꾸 원점으로 착각하는 게 아니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그 거리를 우리가 D라는 거예요. 원의 중심에서. 그럼 이렇게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D하고 요 R 사이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D하고 R 사이의 관계. 누가 더 클까? 당연히 D가 더 크지. 자,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반지름하고 지금 비교한 거예요. 그지? 반지름하고 비교했을 적에 D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만나지 않는다. 교점이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럼 D하고 R이 만약에 같으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접해버리면 이건 D하고 R이 같다는 말이에요. 그지? 만약에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 두 점에서. 그럼 D는 이렇게 될 거고 반지름은 이렇게 되니까 D하고 R 사이는 R이 더 크다는 거 알 수 있다. 그지?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요런 관계. 접하더라. 요런 관계. 만나지 않더라. 요런 관계. 해서 점과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인 D와 R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위치 관계를 알아내는 그런 방법이다. 자, 앞으로 시험은 항상 무슨 방법을 쓸 거냐면 요 방법 쓸 거야. 판별식은 절대 안 쓴다. 앞으로 절대 안 써. 판별식은. 그래서 판별식을 이것도 안 쓰는 게 좋아. D와 R이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면 위치 관계가 요렇게 된다. 이거는 외워야 되겠지. 이거는 외우는 거 아니다. 그지? 도라는 이걸 외우고 그냥 그림 보고 하는 거지.
이거 외우면 안 돼, 이거는. 외우는 거 아니라고 했다. 그럼 이제 요 원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를 알아보셔야 이렇겠다. 원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를 알아보셔야 하면 자 마지막으로 판별식 써줄게. 너가 좋아하는 판별식. x제곱 더하기 자 요게 y다. 그지? 연립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 이꼴 2 이렇게 돼. 자, 정리하면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그럼 플러스 2가 0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 물론 이거는 판별 쓸 필요 없지 완전 제곱식인 거 아니까 그지? 그래서 판별식을 그냥 심심하니까 한번 써본다. b-제곱 마이너스 ac에서 0이네 0이면 중근을 갖는 거고 중근을 가지면 교점이 한 개란 말이지 한 개. 그 말은 원이 이렇게 있으면 직선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교점이 한 개가 돼요. 요게 이제 판별 쓰는 거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썼다. 이제 앞으로 안 쓴다. 자, 이제 두 번째는 D와 요 R 사이 요 관계를 알아보라는 거다. 그제? 자, 그래서 직선 X 더하기 Y 마이너스 2는 0. 직선. 그 다음에 원. 중심이 0,0이네. 원의 중심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를 알아볼 거예요. 자, 그 거리가 반지름인 루트 2와 어떤 관계가 있나 그런 걸 조사하면 된다, 이제. 자, 그럼 거리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절대값 00 대입하니까 이렇게 되네. 그래서 그 거리 D가 2가 된단 말이에요. 자, 원이 있는데 직선 요 반지름이 루트 2가 되는데 직선까지 거리도 루트 2니까 요 같으면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지. 자, 그래서 원과 직선은 접하는 관계에 있다는 뜻이다. 자, 먼저 판별식을 써보자. 판별식. 요게 y는 2x 더하기 5다. 그제? 자, 요 y를 여기 집어넣어야 되지. 자, 그럼 요 식은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요게 2x 더하기 5니까 2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4 이렇게 되네. 그럼 자 정리하면 4x제곱 x제곱 5x제곱 그 다음 여기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x 그럼 마이너스 10x 9 더하기 1 하면 10이니까 요 이항하면 플러스 6 해서 요 식의 판별식을 알아보면 b-제곱 마이너스 5, 6이 30 해서 0보다 작기 때문에 원과 직선은 이런 상태로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쓰는 게 이제 판별식이야. 자, 이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이용한다 하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게 직선이고 원의 중심이 3,6이 되네. 그럼 거리는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절대값 2, 3은 6 마이너스 6 플러스 5 해서 루트 5분의 5 해서 거리는 루트 5네. 그지? 근데 반지름은 2가 되네. 자, 반지름은 2가 되는데 직선까지 거리는 루트 5에 루트 2보다 크지. 루트 5는 크니까 원과 직선은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판별식 쓰니까 봐. 여기 안에 항이 3개가 만들어져 버리지. 그 전개식이 이제 일단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생겨서 판별식은 불편하다. 자, 그런데 그대로 우리가 D를 이용해서 한번 보죠. 중심이 3,6. 자, 거리를 구해주면 거리는 4 더하기 1분의 6 마이너스 6 플러스 K. 자, 요 놈이 반지름하고 어떤 관계인가 이 말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 루트 5분의 절대값 K. 요게 반지름이 2니까 2보다. 지금 아까 두 점에서 만나라 했다. 그지? 두 점에서 만나라 했기 때문에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D하고 R은 D가 더 작아야 되지. 이 D 쪽이 R보다 더 작아야 된다. 그래서 K는 절대값이 2루트 5보다 작으니까 K는 마이너스 2루트 5에서 2루트 5보다 작다. 그래서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말이야. 수학 잘 안 된 사람들이 왜 자꾸 이거 하라 하면 이런 게 자꾸 나오니까 자꾸 피해간단 말이야. 이런 게 나오니까. 절대값 이런 거는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제? 그래서 그냥 이렇게 풀더래.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항이 여러 개 되는 거 그런 거하고 관계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앞으로 D와 R 사이의 관계로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조사한다. 이렇게 돼요. 알겠지? 자, 원이 직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라 했다. 그지? 원이 직선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자, 직선식을
요렇게 정리해야 되네. 그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원의 중심이 원점이네. 그럼 거리를 구하면 루트 1, 00을 집어넣으면 K의 절대값.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 구했는데 두 점에서 만나라 하면 직선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지름하고 D를 보면 D가 반지름인 2보다 더 작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지? 근데요, 왜 1 더하기 1이에요? 제곱 더하기 제곱.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루트 2에서 2루트 2다. 자, 이 원하고 이 직선의 위치 관계가 이렇게 되도록 K 값 또는 범위를 정하셔야 돼요. 또 직선을 정리해야 되네.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이 0,0. 그 다음에 반지름은 루트 5다, 지금, 그지? 자, 그러면 요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니까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분호 00을 집어넣으면 K의 절대값. 자, 그게 두 점에서 만나네,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면 D가 R보다는 작아야 되지. D가 반지름인 루트 5보다는 작아야 돼. 그게 1번이에요. 자, 2번은 루트 5분의 K. 요 D가 R과 같으면 되겠지. 같으면 한 점에서 만나. 자, 세 번째는 D가 R보다 더 커버리면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네. 요 부등식만 풀어주면 되네. 자, 곱하면 5지. 그래서 K의 절대값이 5가 되고 K는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5다. 그럼 요거는 K가 풀마 5가 될 거고, 요거는 K의 절대값이 5보다 크다잖아, 그지? 그래서 K는 5보다 크거나 K는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이렇게. 자,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접선의 방정식. 자,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접선의 방정식 구할 거야. 자, 여기 보면 공식 하나 나온다, 그지? 이 공식은 절대 외우면 안 돼. 공식 외우면 안 된다 했다. 공식을 외워서 절대 하면 안 돼. 자, 그러면 자, 접선의 방정식을 지금부터 정리할 거예요. 원에서 접선의 방정식. 자, 접선의 방정식은 종류가 세 가지겠죠, 세 가지. 자, 첫 번째,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 그 다음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 자, 세 번째, 원 밖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 자, 접선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자, 이 뜻이 무슨 뜻인가 보면, 자, 1번은 이 말이에요. 1번은 원이 이렇게 있으면 원 위에 점을 하나를 줘, 원 위에. 그래서 여기서 끈 접선을 구하시오. 그게 1번이에요.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 원 위에 점을 하나를 줄 거야. 자, 거기서 끈 접선의 식을 구하라는 게 1번이에요. 자, 2번은 원이 이렇게 하나 있으면 뭘 준다고? 기울기를 준다고, 기울기. 그러면 여기에 접하는 접선 중에 기울기가 2인 거를 구하시오 하면 기울기의 2인 거는 여기도 있을 거고 여기도 있겠네. 요거 구하라는 거. 그게 두 번째. 자, 세 번째는 원 밖의 점에서 끈 거예요. 그럼 원이 이렇게 있으면 원 밖에 이렇게 점이 하나 있다, 그지? 요 점에서 접선을 끈 거예요. 그럼 하나는 이렇게 끄어질 거고 하나는 요렇게 요거 구하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 뭔지 알겠지? 다시 첫 번째, 원 위에 점을 하나를 주고 거기서 끈 접선을 구하시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기울기를 주고 그러한 기울기를 갖는 접선을 구하시오. 그게 두 번째. 자, 세 번째는 원 밖에서 이렇게 접선을 끄면 마찬가지 두 개 생기겠지. 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는 게 세 번째예요. 그래서 뭐가 있다는 거 요거를 정리를 하고 있는 게 좋다. 요거 나중에 2학년 또 쓰고 해야 돼. 접선은 종류가 세 가지. 어떤 경우도 간에 다른 원이 아니라고 마찬가지. 다른 2차 곡선에도 위의 점에서 끈 접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 곡선 밖의 한 점에서 끈 접선. 접선은 그렇게 세 가지야. 자, 그 중에 이제 지금은 제일 쉬운 원을 하는 거야. 원은 세 가지 있다. 자, 그 중에 자, 첫 번째,
위의 점에서 건 접선이야. 위의 점. 위의 점에서 건 접선.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바로 보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 하는 원이 있었어. 자, 위의 점 1,2가 있다. 그제? 위의 점 하는 거는 뭔데? 1,2를 대입해봐. xy에 대입해봐. 성립하지? 그러면 그 위의 점이야. 자, 이 원이 지금 요렇게 되는 원이잖아. 반지름이 루트 5가 되는 요런 원. 요 위에 1,2라는 점이 여기 있잖아. 여기서 요렇게 접선을 껐을 적에 요 접선식이 뭐가 되나를 찾으라는 거야. 요 빨간 직선식 구하라는 말이다. 그제? 빨간 직선식. 마찬가지로 이것도 판별식을 쓸 수 있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판별식을 써서 잘못돼 버리면 복잡한 식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아예 판별식 쓸 생각하지 말고 D 이꼴 R을 쓰자는 거다. 그제? 자, 근데 지금 요 문제는 첫 번째 유형은 점 하나 알고 있잖아. 내 빨간 직선식을 구해야 돼. 빨간 직선식을 구하면 돼. 근데 이 빨간 직선식은 우리가 딱 보자마자 1,2를 지난다는 거 하나 알고 있잖아. 그제? 뭘 다른 거를 하나를 더 얻으면 돼. 자, 예를 들어서 직선 위에 다른 한 점이라든가 또는 이 빨간 직선의 기울기라든가 이런 걸 알면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근데 이 다른 점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없잖아. 그제? 자, 앞으로 원 문제를 풀 때 모든 문제 100%야. 무조건 원이 이렇게 있는데 접선이 꺼여져 있어. 이렇게 접선이 꺼여져 있어. 그러면 문제를 풀기 전에 빨리 중심과 접점을 이어서 요게 수직이다 하는 걸 딱 표시를 해놔야 돼. 요걸 이용을 해야 된다. 원 문제 풀 때 항상 그래. 자, 원이 이렇게 서로 외접하고 있어. 외접하고. 원에 관한 문제는 이게 기본이야. 외접하고 있으면 중심, 접점을 이으면 일직선이 된다. 요 그림을 딱 그려놓고 해야 돼. 요걸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자, 원이 내접하고 있어. 안에서 원이 이렇게 접하고 있어. 자, 이때도 작은 원의 중심, 큰 원의 중심, 접점을 이으면 요게 일직선이다. 어떤 문제를 풀든지 간에 항상 요거를 써야 돼요. 물론 여기서 요렇게 하면 요거는 또 수직이 되겠지. 그지? 됐지? 지금은 이 그림이잖아. 이 그림. 이 그림이 나오니까 빨리 요거부터 해놔야 돼. 뭐 되든가 말든가 하여튼 중심하고 요걸 이어서 수직이다를 딱 만들어놔야 돼. 무조건 이거를 이용한다 생각하면 되니까. 대부분 다 그래. 90% 이상은 이거 안 꺼서 요거 이용 안 하면 문제가 안 풀어지게 돼 있어. 이제 파란 선을 딱 긋고 나니까 이제 뭐가 보이네. 수직이다자, 수직. 직선이 두 개가 있는데 수직이다 하면 무슨 조건 써야 돼? 그렇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조건이 있잖아. 해서 요 파란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그 기울기가 0,0과 1,2니까 1 빼기 0분의 2 빼기 0. 2가 되니, 그지? 파란 직선이 기울기가 2다는 말은 빨간 직선 요 기울기를 준 거나 같은 말이잖아.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 자, 봐. 원위의 점에서 접선을 닦으면 중심하고 입김하면 중심의 좌표는 항상 알고 있는 거니까 파란 기울기가 나오는 거야. 파란 기울기를 알면 빨간색의 기울기가 자동으로 나와서 기울기하고 점을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y-y1 이꼴. 자, 기울기 x-x1이다. 요렇게 접선식을 구한다. 그렇지? 위에 점 하면 수직인 것을 이용하더라. 그게 풀이법이야. 위에 점 하면 수직인 것을 이용하더라. 자, 한 개 더. 중심이 원점이 아니라도 상관없어. x 빼기 1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은 역시 5 이렇게 되는데, 자, 위에 점 2,4가 있어. 자, 2, 4를 집어넣어봐. 성립하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중심이 1,2에서 반지름이 루트가 되는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자, 위에 점 2,4가 여기 있어. 그럼 중심은 1,2라고 문제에 나와 있잖아. 이렇게. 그지? 요때 요 접선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요것만 꺼주면 돼. 요것만. 그러면 요 파란 직선의 기울기가 x끼리 빼면 1분의 y끼리 빼면 2 해서 요 기울기가 2잖아. 2. 그 말은 요 빨간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를 준 거야. 그럼 요게 기울기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 y-y1은 기울기 x-x1이다. 요런 식으로 보여주면 돼. 됐지? 자, 두 번째, 세 번째. 자, 아까 첫 번째는 따로 했고 두 번째, 세 번째 왜 같이 할까?
풀이법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야. 풀이법이. 그럼 결국 접선의 방식 구하는 풀이법 몇 가지밖에 없다? 두 가지밖에 없다면 결국 요거는 같은 거라 했잖아. 자, 먼저 기울기 주는 거다. 이거는 원 밖의 점에서 건 점이야. 밖의 점에서 건 접선. 자, 그래서 먼저 예를 하나 바로 들어놓을게. 자, 기울기가 주는 두 번째 원 밖의 점에서 건 접선 세 번째. 자, 기울기는 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런 원이야. 여기서 기울기가 2가 되는 접선을 구하시오. 요게 문제야. 요런 원이 있는데 기울기가 2가 돼. 그럼 기울기가 2가 되는 접선은 요렇게 그럼 몇 개가 만들어져? 2개. 당연히 2개 만들어지겠지, 그제? 자, 원이 이렇게 있어. 자, 2,0이라는 점에서 건 접선이야. 그러니까 똑같이 점이지만 2,0은 대입에 성립하나 안 하나? 안 하지. 그 원에 있는 점이 아니다, 그제? 그 원 밖에 있는 점이야.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유형의 문제를 풀 때는 자, 요거 알잖아.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요 점을 지나는 거야, 요 점. 그럼 답이네, 이게. 답 나왔네, 벌써. 기울기가 2니까. y는 기울기가 2라며. 2x. b만 구하면 되는 거야, b만. 그지? 기울기 아니까. 답. 이 점을 지난 다음에 y-y1은 기울기는 모르겠네. x-x1. 쌤 0 붙여야 돼요. 그냥 붙인 거다. 자기 풀 때는 안 붙여야 되겠지. 자, 왼쪽에서는 뭐만 구하면 돼? 당연히 b만 구하면 되지. 오른쪽에는 기울기만 구하면 끝이네, 그지? 왼쪽에서는 b만 구하면 되고 오른쪽에서는 기울기만 구하면 돼. 이거를 뭘까 풀 거냐면 접한다는 것은 D하고 R이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돼, 그지? 접한다라는 것은 D와 R이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쓰기 위해서 직선을 이렇게 두면 안 되고 정리해야 되겠지. 2x-y 더하기 b는 0 정리했다. 요쪽도 mx-y -2m은 0 이렇게 딱 정리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원의 중심으로부터 0,0 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를 구하면 그 거리 D가 반지름하고 같다. 이게 풀이야. 둘 다 똑같아. 지금까지 봐라. 풀이가 똑같이 기울기를 아니까 기울기를 가지고 직선을 표현했고 점을 아니까 점을 가지고 직선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기울기만 구하면 되고 요거 y 절편만 구하면 돼. 요거를 이용해서 구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D를 써야 되기 때문에 직선을 요렇게 표현해 놓고 원의 중심을 요렇게 적은 다음에 이제 거리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분호 00 집어넣었더니 B 이렇게 되네. 그게 반지름인 1하고 같아야 이게 접하는 거잖아, 그제? 접하니까 이쪽도 마찬가지.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호 절대값 00을 집어넣으면 -2m. 자, 그냥 EMC도 같은 말이지. 요놈이 반지름인 1하고 같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풀이 똑같네. B 절대값이 루트 5네, 그지? 그래서 B는 풀마 루트 5가 되네. 해서 1번 답은 Y는 2x 풀마 루트 5다. 요렇게 두 개의 원의 직선의 방식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요것도 2m의 절대값이 루트의 m제곱 더하기 1. 자, 양변 제곱 4m제곱이 m제곱 더하기 1. 3m제곱이 1. m제곱은 3분의 1. m은 풀마 루트 3분의 1 이렇게 돼요. 이제 m 구해졌지? 자, 그래서 답. y는 0이니까 됐고 m 기울기가 풀마 루트 3분의 1에 x 빼기 2더라 해서 요게 또 접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이렇게. 네, 자, 지금은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접선의 방정식. 자, 이 공식은 쌤 외우라 했나 외우지 말아 했나? 이거는 외우지 말아 했다. 자, 기울기가 주어진 게 있고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원 밖의 점에서 건 접선이야. 그러면 자, 제일 처음에 요거부터 먼저 했다, 그지? 원 위의 점에서 주어진 접선. 자, 요 원의 방정식이 하나 있어. 자,
자, 원이 이렇게 되면 반지름이 루트 8이 되는 이런 원이에요. 이런 원이 있는데 원 위의 점이에요. 위의 점. 위의 점 하는 거는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말이지. 그제?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봐. 4 더하기 4는 8. 그래서 여기 있다며 여기.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자, 내가 지금 구하는 게 뭘 구하고자 하느냐면 요 점에서 이렇게 끈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첫 번째야, 그제? 자, 첫 번째 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같은 거라 했다, 그제? 첫 번째 하는 게 한 가지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 그래서 풀이 방법은 두 개밖에 없단 말이야. 종류는 세 가지지만. 자, 원위에 점해줄 때는 항상 이것만 쓰면 돼. 중심과 접점을 이은 요 반지름은, 즉 파란색, 빨간색은 서로 뭐라고? 수직이라고. 자, 수직이다 하면 항상 뭘 주는 거예요? 수직이다 하면 무조건 기울기 줬다는 말이에요, 그제? 수직이다 하는 것은 다 뭘 주려고 하는 말이냐면 기울기 주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요게 지금 0,0이니까 파란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 1이네 1, 그제? 그럼 빨간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라고? 그렇지, 이게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럼 기울기도 알고 점도 아니까 y-y1 이꼴 기울기 x-x1 요렇게 해서 구해버린 거지.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질 때 원의 접선의 방식. 자, 여기에 접하는 거야, 여기에. 그럼 반지름이 3이 되는 원이 있는데 여기에 접하는데 기울기가 2가 되라 했어, 기울기. 그럼 기울기가 2니까 한 요 정도쯤 직선이 되겠지, 그제? 그럼 또 하나 더 있겠네. 여기도 하나 더 있겠지. 요 직선은 뭘 알고 있는데? 기울기를 알고 있어, 기울기. 2라고, 그제? 그럼 2x 플러스 k, 이제 k만 구하면 답이네. 됐지? 그럼 k가 몇 개 나오겠노? 하나, 두 개 나오겠지? 이게 뭐라고? 이게 답이라고, 답. 뭐만 구하면 돼? k만 구하면 끝이네, 그지? k만. 자, 그 k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랑 반지름이 서로 같다. D 이꼴 R이다. 요거를 이용해서 접하는 조건을 찾을 거예요. D와 R이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자, 그러면 원의 중심이 얼마인데? 0,0이잖아. 그 다음 반지름은 얼마야? 반지름은 요게 3이야, 그제?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그 거리가 3이 돼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럼 원의 중심 0,0에서 요 직선 2x-y 플러스 k는 0. 요 직선까지 거리 구할 거예요, 거리. 자, 거리를 구하면 그 거리는 2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제곱. 자, 절대값에 0,0 대입했더니 요거만 나옵니다. 요 값이 얼마냐면 3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k는 절대값이 3 루트 5가 돼서 k는 풀마 3 루트 5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지? 그럼 답은 뭔데? 답은 y는 2x 플러스 3 루트 5 크는 직선 하나하고 y는 2x 마이너스 3 루트 5라는 하나는 요게 플러스일 때고 요게 마이너스 때 밑에 있는 직선입니다. 됐지? 요게 이제 기울기가 주어질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기. 이제 세 번째, 원 밖의 점에서 끈 접선이에요. 자, 원이 이렇게 있어. 요게 2,0이라는 점이 있네. 자, 여기서 요렇게 끈 이 접선을 구할 거예요. 아까는 기울기를 아니까 y는 2x 더하기 k 있었다, 그제? 이제는 기울기를 아는 게 아니고 요 점을 지난다는 걸 알잖아요, 요 점. 그래서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은 y-y1 이꼴 기울기 x-x1.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야, 답. 뭐만 찾으면 돼, 이제? 기울기 m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풀 거냐면 D와 R이 같다를 이용해서 풀 거예요. D와 R이 같다. 금방 했던 거와 같은 풀이야, 그제? 그러면 원의 중심이 원점이잖아. 그래서 0,0에서 요 직선, 즉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m 이꼴 0. 요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자, 거리를 구하면 루트에 m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제곱 분호 절대값 2m. 또 마이너스 2m 쓰지 말고 요 놈이 반지름인 루트 2하고 같다, 이 말이네. 반지름인 루트 2하고 같다. 자, 양변에
곱해버리자. m제곱 다 이렇게 곱했다. 자, 그 다음에 양변 제곱할 거야, 제곱. 그럼 좌변은 4m제곱이 될 거고, 우변은 2m제곱 더하기 2. 그럼 이항하면 2m제곱이 2니까 m제곱은 1이 되고, 그럼 m은 풀마 1. 이렇게 두 개 나오네. 우리가 지금 찾는 거는 기울기만 구하면 되잖아. 그럼 요 식이 이제 우리가 답인데, y는 mx 풀마 x 마이너스 2다. 즉, y는 x 마이너스 2하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자, 요렇게 두 개가 있다. 그럼 하나는 요렇게 있을 거고, 하나는 요렇게 있다는 말이에요. 자, 원이 이렇게 있으면 3,1이라는 점이 여기 있잖아. 3,1. 여기서 그냥 이렇게 접선 끄면 여기 하나 나오고 이렇게 두 개 나올 거야. 그제? 일단은 이 직선이잖아. y-y1 이꼴 기울기 x-x1. 정리하자.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m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네. 자,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모르고 판별 쓰고 이렇게 하면 난리 난다 했지, 그제? 항이 막 3개짜리 제곱하면 되게 복잡해. 그래서 판별식은 쓰지 말라고 했다. 자, 중심이 원점이잖아. 0, 0. 자, 거리를 구하면 거리가 루트 5가 돼야 돼. 자, 그럼 거리 구하자. m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0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m 플러스 1의 절대값이 루트 5가 되네. 자, 여기까지만 되면 그 다음에 계산하는 거잖아. 양변의 루트 m제곱 더하기 1을 곱해서 양변 제곱할 거야. 그러면 9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1 이꼴 5m제곱 플러스 5. 그럼 4m제곱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4가 0. 2m제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2는 0. 1, 2, 2, 1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m은 2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네. 그럼 여기 집어넣으면 되네. 여기다 m 대신에. y 마이너스 y1은 2 x 마이너스 3 또는 y 마이너스 y1은 마이너스 2분의 1 x 빼기 3 해서 요거 두 개 정리해주면 그게 답이에요. 근데 왜 0,0을 중심이 0,0이니까. 중심에서 요까지 거리가 반지름하고 같단 말이에요. 중심에서 직선이야. 중심에서. 근데 중심이 항상 원점 오는 거 아니겠지. 그 원점이 아니면 또 고점에서 해야 되는 거야. 지금은 원점이니까 0,0. 요거 문제 빨리 풀어봐. 자, 이렇게 이제 셈 같이 지금 의도적으로 이렇게 내버리면 틀리기 쉽단 말이야. 이게 x 이꼴 1 때문에. 자, 여기서 봐. 우리가 요거를 풀 때 반드시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우리 요거로 해서 끈 접선을 구한다 했기 때문에 요거를 지나는 직선이다. 그래서 우리는 y-y1은 기울기 x- 이렇게 출발하잖아. 그제? 이해되나? 자, 이렇게 출발을 한다는 뜻은 기울기가 벌써 있다라는 말이에요. 기울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그제? 이해되나? 기울기가 m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직선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그림을 그려볼게.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 요게 반지름이 1이잖아. 그럼 1,3 어디냐면 여기서 3만 꼴아서 여기 있지, 여기에. 이렇게 있어, 그제? 자, 여기서 접선을 꼽으면 접선 하나는 이렇게 될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근데 이 직선은 기울기가 있는 직선이야, 없는 직선이야? 기울기 없는 직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을 구하면 요거는 나오는데 요거는 답이 안 나와. 당연히 이런 m은 없으니까, 그제?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그래서 답이 하나밖에 안 나오게 돼 있어. 자, 그래서 그 하나를 일단 구해보자. mx-y-m 플러스 3은 0. 자, 중심이 원점. 자, 거리를 구하면 거리는 루트에 m제곱 더하기 1분의 00 그러면 마이너스 m 플러스 3. 자, 요 놈이 반지름이 1하고 같아야 돼. 자, 양변에 곱해버리자. 그럼 여기 m제곱 플러스 1이 되고, 자, 양변 제곱해주면 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9는 m제곱 플러스 1. 그럼 m이 없어지면서 6m이 8이니까 m은 3분의 4네, 그제? m은 3분의 4. 그럼 기울기가 3분의 4네, 여기 3분의 4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y는 3분의 4x 마이너스 3분의 4, 요 이항하면 플러스 3. 그럼 여기 3분의 12잖아, 9잖아. 그럼 3분의 5가 되네, 3분의 5.
요게 직선인 거예요. 요게 요 직선인 거예요. 요 직선. 그리고 x는 1커는 요거를 빠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주의할 거. 자, 앞으로 봐.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기울기를 이렇게 m 잡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내가 구하는 답 중에 절대로 y축하고 평행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있을 때만 쓰는 거예요. 뭐 말인지 이해되나? 요렇게 식을 만들어질 때는 내가 지금 구하는 거는 y축과 평행한 직선이 답에는 절대 없을 때만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울기를 내가 모를 때 m 이렇게 잡는 거는. 그럼 뭐 이렇게 생기는 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이제 봐. 우리 그래프 알잖아. 보니까 준석같이 요것만 딱 구해놨잖아. 요게 접선인가 아니까, 그지? 요걸 구해놓고 이제 요것만 구하면, 요것만 구할 때는 요 식으로 구하면 되는 거야. 자, 구했더니 봐라. 이렇게 한 개밖에 안 생기잖아, 그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되나? 그러면 이런 것도 다 나오도록 하려면 직선을 어떻게 둬야 돼? 그때는 직선을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일반형으로. 이렇게 두야 이제 이런 직선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지? 근데 이렇게 두버리면 미지수 때문에 어때? A, B, C 때문에 풀기가 복잡해지지.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 두고 자꾸 이렇게 푸는데, 요런 거를 이용을 하는데, 요렇게 이용할 때는 항상 여기서 구한 답은 절대로 이런 거는 답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 미리 요런 거를 쓸 때는, 아, 내가 구하는 답을 이거 좌표도 잡아보면 되잖아, 대충. 잡으면 이런 거는 절대 안 생기겠네. 그럴 때는 요렇게 해서 구한 답이 그게 답이 다가 되는 거고, 만약에 답에 이런 게 생기지, 생길 때는 그런 거는 이런 식을 풀어서는 그 m 값이 안 나온다는 걸 참고로 알고 있어요. 자, 오른쪽 그림은 지름의 길이가 10인 원 모양의 구조물을 지면에 수직으로 세우기 위해서 구조물을 접하도록 지지대를 설치했다. 그거를 이제 좌표 평면에 나타낸 거다. 구조물과 지면대가 구조물과 지면과 만나는 지점을 각각 PQ라고 했고, P는 원점, Q는 마이너스 10,0. 이때 지지대를 나타내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결국 접선 방정식 구하란 말이지. 접선 방정식 구하는데 우선 원은 중심이 0,5가 되겠네. 그리고 반지름이 5다, 그지? 그 다음 요 직선은 마이너스 10,0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그래서 y 마이너스 y1 이꼴. 자, 기울기 x 마이너스 x1 이렇게 돼. 자, 이 원하고 직선이 접하기 때문에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그 거리가 반지름인 5하고 같다 이 말이야. d 이꼴 r을 쓴다는 거야. d 이꼴 r. 그러면 mx 마이너스 y 더하기 10 m이 0. 원의 중심 0,5에서 거리를 구하면 거리는 루트에 제곱 더하기 제곱. 0,5를 xy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 더하기 10m 했더니 그게 5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이때 이제 계산할 때 봐. 5는 바로 약분해버리면 되겠지. 이렇게 양변 5는 바로 약분해버리자. 그러면 2m-1이 되겠네요. 절대값 안에가. 그다음 5는 약분했으니까 여기 1이 되겠지. 이거 곱하면서 루트에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돼요. 양변을 먼저 5를 나누고 곱한 다음에 제곱을 할까요, 이제? 그럼 4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이 m제곱 플러스 1. 자, 그러면 3m제곱 마이너스 4m이 0이 되네. 이제 m을 묶어내면 3m 마이너스 4 요놈이 0이네. 해서 m이 0이 되거나 또는 m이 3분의 4가 된다 이 말이야. 자, m이 0인 거는 기울기가 0이란 말이잖아. 그럼 기울기가 0인 그거는 뭐야? 바로 요 접선에 해당하겠지. 요 접선. 우리가 찾는 거는 요 기울기네. 우리가 찾는 거는 요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3분의 4가 되는 거예요. 해서 우리가 찾는 요 직선식은 y는 3분의 4에 x 더하기 10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선생님. 자, 원이 있어. 이거는 저번 시간에 한번 해줬다. 이렇게 넘어가시네. 이게 원이에요, 원.
그 다음에 1,1이 있네. 1,1, 요것도 1이니까 1,1은 요 점이지, 그지? 요 점. 1,1. 자, 1,1에서 원의 건 접선의 방정식. 그러면 그 접선을 요렇게 나타나는 거 이해되지? 왜 이렇게 나타낸 거고? 1,1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요거는 이해를 잘 해놔야 돼. 1,1을 지나는 접선이야. 그래서 그 접선식을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원의 중심, 원점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인 1하고 같다 이 말이지. 그게 요 식이야. 이해되죠? 까지 원의 중심 0,0에서 요 접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니까 그 거리가 반지름인 1과 같다. 자, 양변에 이렇게 곱한 다음에 제곱해서 정리하니까 m이 0이 나왔네. 그럼 m이 0이면 요 식에서 y는 1 요런 직선이 되네. 그지? 요게 접선의 방정식이야. 그럼 y 꼴 1이 어디야? y 꼴 1이. 이게 y 꼴 이게 바로 접선이잖아. 접선. 자, 그런데 요 m 값이 하나밖에 안 나왔지. 어제 했다. 그지? n 값이 왜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접선을 끄면 여기 또 있잖아. 여기에. 근데 이거는 기울기가 정의되지 않는 직선이잖아. 그지? 그래서 기울기를 m이나 놓고 푼 식에서는 요 답은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했다. 그래서 요런 접선이 답 중에 직선을 구하는데 그 직선이 y축하고 평행한 상태의 직선이 될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요 식에서는 절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림상에서 요것도 접선이 되네 해서 x는 1이다라는 요 접선을 직접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선을 이런 식으로 둔 이상에서는 m 값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 접선이 하나뿐인 이유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요거는 요 접선은 기울기가 나타나지 않는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를 m이라 한 요 식에서 m의 값은 표현이 안 된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답이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나온다. 그 하나는 요거는 기울기가 0이니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요거는 기울기가 없는 거기 때문에 m의 값으로 나올 수는 없다라는 거. 자,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 자,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것은 뭘 구하라는 뜻이 항상 중심과 반지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지? 자, 원이 요렇게 있는데 지름의 양 끝점이 요렇게 준 거예요. 1,4랑 5,2다. 요렇게. 그러면 뭘 구해야 돼? 중점을 잡으면 요게 중심이잖아. 6이니까 3,6이니까 3. 이렇게. 그 다음 요 두 점 사이 거리가 반지름이네. 중심과 반지름을 항상 구해야 돼. 자, 반지름 거리 구하면 제곱 더하기 제곱 해서 루트 17이 되네. 루트 17. 뭐야? 4 더하기니까 루트 5가 돼. 자, 그래서 이제 중심과 반지름을 아니까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은 반지름 제곱. 이렇게. 자, 중심이 이거이고 y축에 접한다 했다. y축. 자, 중심이 2,-1이에요. 중심이 2,-1이고 y축에 접하니까 이렇게 생기는 원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생기고. 그럼 여기는 요놈이 반지름이잖아. 반지름. 그럼 반지름이 얼마나 뜻이야? 반지름이 2다 이 말이에요. 중심이 2,-1이 된 반지름이 2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중심이 2,-1이니까 x-2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은 반지름 제곱. 이렇게 y축에 접하더라. 그 다음 세 점을 지나는 원. 세 점을 지나는 원은 일반형을 이용하라 했다. 일반형을 이용하시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때는 일반형 이용하라 했지. x제곱 y제곱 ax by c는 0. 요 식에 대입하는 거예요. 자, 보통은 이제 이렇게 00을 준다. 00. c 값 간단히 계산하라고. 00 집어넣으면 c가 0이네. c는 0이니까 이제 미리 없애버리죠. c가 0. 이제 a, b만 구하면 되네. 0,6. 0,6을 집어넣으면 36. 그 다음에 6b는 0. 그래서 또 b가 마이너스 6. 자, b도 바로 보이지네.
그 다음에 8, 6을 집어넣으면 시간이 더 나오는데 그 식에서 이제 C 값만 계산하면, B 값만 계산하면 되네. A 값만 참.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원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반지름하고 비교하라 이제. 그래서 직선과 거리 구하기 때문에 직선을 이렇게 정리를 해요. 직선을.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은 0,0이네. 그럼 0,0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는 루트 m제곱 더하기 1 분호 0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의 절대값. 자, 그것이 1하고 비교를 해서 반지름 1과 비교해서 두 점에서 만난다 하면 직선이 이렇게 돼야 되지. 자, 그러면 요게 D고 요게 R이잖아. 그럼 D가 R보다 이렇게 더 작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게 1번이에요, 1번. 자, 양변에 루트 m제곱 곱하면 2는 루트 m제곱. 그럼 바로 제곱해버리자. m제곱 더하기. 그럼 m제곱이 3보다 크네, 그제? 여기서 부등식을 잘 풀어야 돼. 자, 지금 정리하면 이렇게 되네. m제곱이 3보다 크다 이렇게 돼. 이렇게 해놓고 이 부등식을 잘 못 풀어가 또 틀린 사람들 있다. 몇 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이지. 2차 부등식 빨리 부등식은 뭐부터 먼저 구해야 돼? 근을 구해야 돼. 방정식 근을 구하는 게 항상 부등식은. 근이 폴마 루트 3이잖아. 지금 크다야 작다야? 2차 계수를 양수로 보면 크다지. 그래서 m은 마이너스 루트 3보다는 작거나 m은 루트 3보다는 크다. 이렇게 돼. 그럼 2번은 요게 뭐가 돼? 등호가 되겠지, 그제? 등호가 되니까 2번의 m은 폴마 루트 3이 될 거고. 자, 3번은 1번하고 부등호 방향이 반대잖아. 부등호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3번은 m은 마이너스 루트 3에서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그 거리를 반지름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푼다 이 말이야.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야. 위의 점. 그럼 접선 중에 제일 첫 번째 거지. 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4,2라는 점이 위에 있다. 위에 있는 건 어떻게 하면 돼? 요 대입하면 성립하잖아. 그제? 대입하면 성립하네. 그럼 여기서 건 요 접선의 식을 구하라 했는데 우리가 벌써 4,2라는 점은 지나는 거 알고 있지? 제일 첫 번째 유형. 그럼 뭐만 찾으면 돼? 중심과 이은 요 반지름이 빨간 파랑이 서로 수직이다 이 말이야. 그럼 파란 기울기가 4분의 2니까 2분의 1이지. 요쪽 기울기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요 빨간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기울기가 마이너스 2. 자, 이제 요게 기울기고 요 점을 지난다 하면 되니까 y-y1은 기울기 x-x1 이렇게 돼요. y-y1은 기울기 x-x1. 2,3에서 건 접선. 자, 2,3은 대입해봐. 성립 안 하지. 자, 성립 안 한다는 말은 원이 반지름이 2인 요런 원이 있으면 2,3이 이렇게 있다는 거야. 2,3이. 자, 당장 여기서 요게 접선이라는 거 이해되지? 여기 x가 2니까, 그제? 당장 요렇게 하면 답에 x는 2라는 게 하나 나와 있어야 돼. 요거는 식에서는 안 나온다 했지, 그제? x는 2라는 답이 하나 있고, 자, 나머지 하나는 여기서 접선을 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되는 접선은 직접 구해놔야 돼, 이렇게. 기울기를 m이라는 식에서는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조심해야 돼. 자, 이제 이 빨간 직선은 2,3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y-y1은 기울기 x-x1. 자, 이 식에서 이제 원의 중심에서 거리를 구하면 그 거리가 반지름인 2하고 같아야 돼. 그럼 원의 중심이 원점. 자, 거리를 구하면 그 학에서 요 식 정리해야 되겠지.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m 더하기 3이 0이다. 이렇게. 자, 원점에서 거리를 구하면 루트에 m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제곱. 절대값 마이너스 2m 플러스 3 이렇게 돼. 그게 반지름인 2하고 같다. 자, 양변에 이거 곱하자. 그럼 요 식이 루트 m제곱 더하기 1 곱했네. 자, 그 다음에 양변을 제곱을 하면 4m제곱 마이너스 12m 플러스 9는 자,
자, 제곱하면 요거는 4가 되고 요건 루트가 없어지겠지. 그럼 요 식이 4m 제곱 더하기 4 이렇게 되죠. 자, 했더니 4m 제곱이 정리되면서 12m이 5가 돼서 m은 12분의 5 이렇게 한 개밖에 안 나온다. 자, 왜 한 개밖에 안 나오는지 알겠지? 여기서는 요 파란 직선은 기울기의 형태의 식에서는 m의 값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해서 m이 12분의 5네. 그래서 y는 여기에 12분의 5에 x 빼기 2에 더하기 3 해서 요 식하고 요 식이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 자, 이것도 확실히 이해돼야 돼. 그림과 같이 2,1을 지나고 xy축에 모두 접하네. xy축에. 그런데 원이 몇 사분면에 있어? 1사분면에 있기 때문에 중심의 좌표의 부호가 서로 같겠지. 자, 그래서 중심을 a, a라고 두면 반지름 또 a가 되겠네. 그래서 1사분면에 중심이 있는 상태, 1, 3은 다 같은 말을 했지. xy 좌표가 같으니까 그런 원은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a의 제곱이 a 제곱이다 해서 a만 구하면 돼요. 중심의 좌표가 a, a 반지름도 a가 되는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이 뭘 지났냐면 여기 2,1이라는 요 점을 지나야 돼. 2,1. 이제 a 값만 구하면 되니까 이제 2,1 집어넣는다. 2-a의 제곱 2,1이니까 1-a 제곱이 a 제곱. 자, 전개식일 때 봐. a제곱, a제곱, a제곱이니까 다 정리하면 이거 하나만 남겠네.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a. 플러스 4, 플러스 1, 플러스 5. 요것이 0이 돼서 a 값이 1 또는 5가 나옵니다. a가. 그럼 오늘 중심의 좌표가 하나는 1,1이고 하나는 5,5다 이 말이 되겠지. 그지? 하나는 1,1이고 하나는 5,5다. 이때 두 원의 중심 사이에 거리 구하라 했으니까 루트 4제곱 더하기 4제곱. 그래서 이거는 4루트 2가 된다. 중심 사이에 거리를 구하시오 했습니다. 자, 만약에 x축, y축에 모두 접하면서 마이너스 2,1을 지나라 인가요? 자, 그러면 xy축에 모두 접하는 이런 원이 있을 거고 이게 마이너스 2,1을 지나더라. 그럼 요 점이 마이너스 2,1이 요 정도쯤 이렇게 있겠지, 그지? 요렇게 되는 이제 원을 구하라 했어. 자, 그때는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a,a가 되겠지. 그리고 반지름은 a, 지금 a를 양수로 보면 되니까, 그지? 그래서 요럴 때는 이제 이 원의 방정식을 x 더하기 a의 제곱 y-a 제곱은 a 제곱이다. 이때는 이렇게 변화. xy 좌표 부호가 서로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1사분면에 있는 점을 지나기 때문에 중심의 좌표를 a, a다 이렇게 둡니다. 차이점 알겠지? 다른 사분면을 넘어가더라도 헷갈리면 안 돼. 두 원, 이것과 이것의 넓이를 동시에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셔야 돼요. 자, 원이 이렇게 있고, 자, 또 다른 원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 두 개의 원을, 넓이를 동시에 다 이등분하는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인데? 중심이 있으면, 요 중심 두 개를 지나도록 직선을 이렇게 꺼주면, 요 직선은 두 개의 원을 각각 넓이를 이등분하잖아. 그럼 결국은 중심의 좌표 두 개를 구해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는 뜻이 되겠네. 됐지? 그럼 요 중심은 여기 바로 봐. x제곱 마이너스 4x니까 2, y제곱 플러스 2y니까 1 바로 쓸 수 있지. 중심의 좌표만 알면 되니까. 자, 여기서도 x제곱 2x니까 중심이 마이너스 1, y제곱 마이너스 10y니까 중심이 5 이렇게 돼. 해서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시오. 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요 표준형으로 고치는 거야. 중심과 반지름이 있는 식. 자, 각각을 고쳐서 거기서 중심의 좌표만 찾으면 돼. 그래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구하라 했기 때문에 자, 먼저 기울기부터 3분의 마이너스 4 여기 기울기네. 그러면서 이제 이 점 지나면 되겠지. y 마이너스 y1은 기울기 x 마이너스 x1 해서 요게 우리가 찾는 직선이시오. 중심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이지. y제곱 플러스 2y니까, 그지? y 플러스 1의 제곱을 했잖아. 그럼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이제 기울기 다시 보자. 기울기는 3분의 마이너스 1에서 5를 빼면 마이너스 6.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네.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아무 점 하나를 지나라 이 말이지. 그럼 요렇게 정리해주면 y 마이너스 y1은 기울기 x 마이너스 x1. 자, 요게 답이에요. 내용적인 것 한 개 설명해 줄게. 자, 이원은 확정이야, 이원은 딱 확정이 돼 있고, 또 다른 원이 하나 있는데, 그 원은 자, 문자를 포함해서 막 변하는 원이야, 문자를 포함해서. 그런데, 이 원이 요렇게 지나가도록 하고 싶어요, 요렇게. 어딜 지났냐면 지름의 양 끝점을 이렇게 지나도록 하고 싶어. 요 빨간 원이 지름의 양 끝점을 지나도록 하고 싶어. 그러면 이게 지름의 양 끝점이라는 말은 요 직선이 뭐가 된다는 뜻이야? 바로 지름이 된다는 말과 같은 말이지, 그제? 요 직선이 바로 요쪽 원의 중심을 지나면 돼. 그럼 이 파란 직선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할 거야. 자, 다시. 까만 원은 딱 고정이 돼 있어, 까만 원은. 근데 빨간색 원은 뭐 K 같은 게 들어가서 막 K 값에 따라서 막 변하는 원이야. 그런데 이 빨간색 원이 뭘 지나도록 우리가 정할 줄 거냐면 까만색 원의 지름의 양 끝점을 지나도록 하고 싶어. 지름의 양 끝점을. 자, 그러면 지름의 양 끝점을 지나도록 대충 그림을 그리면 이제 지금 같은 그림이야. 요때 두 원이 만나는 점이 까만 원의 지름의 양 끝점이 되지. 그럼 까만 원 교점, 빨간 교점 두 개를 이어버리면 파란 선인데, 그 파란 선은 작은 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 거예요, 그제? 그래서 파란 선은, 까만색 원은 고정된 원이기 때문에 중심이 결정이 돼 있지. 그 점을 파란식에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예요, 그제? 그럼 이제 파란식에 대해서 지금부터 볼 거예요. 파란식에 대해서. 이게 이제 교과서에 설명이 빠져 있어가지고 문제집 같은 데는 다 나와. 이 파란 선은 이제 뭐냐면 빨간 원과 까만색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이해되나? 요 파란색 원은 직선은 어떤 직선이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교점을 지나는 이 직선이 되는 거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게 파란색 직선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그 원을 다시 한번 더 그려줄게. 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원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바로 이 직선이잖아, 이제. 지금 이 직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교점을 지나는 직선. 자, 우리 교점을 지나는, 이런 말 어디 들은 적 있다, 그제? 자, 이거는 우리 직선 파트 하면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근데 직선은 굳이 그렇게 풀 필요는 없다 했어. 직선은 교점 직접 구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직선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잖아. 직선에서는 x 더하기 y는 1. 요거하고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 이 두 직선이 있어요, 이렇게. 자,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가 생겨, 그러면? 무수히 많이 생기지, 그제? 교점이 어디 한 개 딱 있을까, 이가?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이 생기려. 그 직선에 대한, 무수히 많은 직선에 대한 일반형을 우리가 이렇게 쓴다 했잖아. 둘 다 0으로 고쳐냈어, 0으로. 그러면 x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k 더하기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 이렇게 합니다. 됐지? 이게 바로 요거 이꼴 0, 요거 이꼴 0 하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이해되나? 그러면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럼 직선식을 이용해서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서. 자, 이제는 교점을 지나,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구할 거예요. 그럼 교점을 지나는 원은, 자, 여기서 그려보면 이게 원이잖아, 이런 게, 이 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 있어? 무수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하나 그려보면 뭐 이렇게 생긴 원도 있을 거고, 또 이렇게 생긴 이런 원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이 파란색에 대한 일반형은 이렇게 하는 거야.
원이 x제곱 y제곱은 1 하는 원하고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y제곱 플러스 1 이꼴 0. 자, 이렇게 되는 원이 두 개가 있어. 이렇게 되는 원이 두 개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자, 이 원이 예를 들어서 이거고 이쪽 원이 이거라고 치면 이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원. 이런 게 무수히 많잖아. 그 무수히 많은 요 파란식의 일반형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이렇게 구하. 똑같은 방법으로. 요놈의 K는 아무 쪽에나 붙여도 된다 있지. X제곱 2X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K가 어떤 값을 주든지 간에 원이 되는데 이는 2차 계수가 같으니까 원이지. 그런데 이 원은 무조건 요거 이꼴 0, 요거 이꼴 0. 엔드니까 바로 교점이잖아. 이 점과 이 점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를 이렇게 냈어. 이 원과 이 원의 교점과 마이너스 2,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하면 그게 요거잖아, 요거. 요 식을 어디까지 구해놓노? 요까지 구해놓는 거야, 요까지. 이게 답이야, 그제? 이게 교점을 지나는 원이단 말이야. 근데 요 원이 뭘 지나야 돼? 요 점을 지나잖아. 그럼 요 점을 여기에 대입하면 뭐가 구해져? K 값이 구해진다, 그제? 그 K를 집어넣고 다시 정리를 해주면 그게 바로 요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이렇게 풀면 안 돼. 교점 두 개를 구하고 요 점을 주어져 있으니까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을 일반형에 대입해서 풀면 봐. 과정이 진짜 길어지겠지. 2차 연립 방정식 하나 풀어야 되고 또 요 점 세 개를 집어넣어서 또 연립방이 또 풀어야 돼요. 그럼 굉장히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K가 어떤 수를 주더라도 무조건 이 도형은 요 점과 요 점을 지나야 되지. 요 K가 어떤 수가 되더라도, 그제? 그런데 요 K가 마이너스 1이 돼봐. 그래도 역시 이 점과 이 점은 지나야 돼. 그런데 K 요게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이 창이 어떻게 돼? 없어져 버리잖아. 요 점과 요 점을 지나야 되는데 이 창이 없다라는 말은 직선이 되는 거야, 그제? 그럼 그 직선은 무슨 직선이게? 바로 이런 직선이 되는 거야. 그럼 요 K가 마이너스 1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결국? 여기서 여기를 뺐다는 거잖아. 이 창을 없앤 거예요, 그제? 그래서 원과 원을 서로 빼서 이 창이 없어진 그 1차식. 그 1차식은 원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를 빼버려. 빼버리면 이 창이 없어지잖아, 이 창이. 그러면서 1차식만 남지. 그 1차식이 바로 교점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딱 기억하고 있어야 돼. 뭘 알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원이 두 개가 만나면 두 원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그냥 원끼리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빼버리면 1차식이 나오는데 그 1차식이 바로 그 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선은 항상 알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 알겠지? 자,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한다. 지금 이 내용을 알아야 나중에 현의 길이하고 이런 거 할 때 풀 수가 있어. 그러면 문제가 어려워, 그렇게 해버려. 자, 원이 이렇게 있고. 자, 이 원이 이렇게. 자, 까만색 원은 둘 다 확정되어 있는, 고정되어 있는 원이야. 자, 원끼리 빼버리면 뭘 구할 수 있다 했노? 요 직선식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원끼리 빼버리면 그게 요 직선식이 되는 거예요. 그제? 자, 이때 뭘 구하라 했냐면, 요거를 현이란다, 현. 현인데, 이쪽 원의 현도 되고, 이쪽 원의 현도 되기 때문에, 요런 게 바로 공통현이라고 불러. 공통현. 자, 이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래서 현의 길이와 관계되는 문제, 현의 길이. 그것도 두 원이 만나서 생기는 그 교점으로 이루어진 그 현. 자, 요거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자, 원의 중심에서 요 공통현에 요렇게 수직으로 내리면 요게 밑에 게 수직으로 이동분 되겠지. 그럼 한쪽만 구해서 곱하기 2를 해야 되겠네, 그제? 그 다음에 이거는 뭔데, 이거는? 이거는 원의 반지름이니까 우리가 알 수 있지. 원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다면 원의 반지름은 알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이 직선식 구할 수 있네, 직선식. 원끼리 빼버리면 그게 바로 직선이라 했잖아, 그제? 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이것도 구할 수 있겠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면 되니까. 피타고라스 써서 요 길이 구할 수 있겠네, 요 길이. 그 길이의 2배가 바로 또 공통현의 길이가 됩니다. 자, 그냥 원을 하나 줘서, 자, 어떤 직선식을 하나 줘서, 이때 만나는 이 현의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하면 더 쉽지 뭐. 직선식이 아예 나와 있으니까, 그제? 원의 방정식에서 반지름을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는 거야. 그럼 요 길이와 요 길이를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 현은 수직으로 이등분 되니까 피타고라 정리를 쓰면 요 길이 구할 수 있고 곱하기 2를 하면 그게 현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정리. 현의 길이를 구할 때 절대 이거 구하면 안 돼. 이 점을 구하고 이 점을 구해서 두 점 사이 거리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 그럼 이 점은 어떻게 찾는데? 이거는 직선하고 원 연립해서 풀 수는 있어. 그지? 풀 수는 있지만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절대 요 점을 구해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게 아니고 요 직각삼각형에서 구한다는 거야. 여기서 마찬가지로 교점을 구해서 어떻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직각삼각형에서 요거를 구해서 그 길이의 2배가 공통현의 길이다라는 거야. 원과 직선이 만나는 두 점 AB에 대해서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이것도 도형을 일단 그려놓고 생각해봐. 원이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직선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어떻게 있을 거리가 이렇게, 그지? 그러면 만나는 두 점 AB의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시오. 이렇게 했어. 자, 요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라. 이 말이야.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라. 자, 요거는 봐. 요게 수직 이등분 됐다는 것은, 자, 이거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요렇게 현이 있으면, 현을 수직으로 요렇게 이등분하면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 위에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란 직선은 무조건 중심을 지나야 돼. 그 다음 이거는 수직이잖아, 수직. 요 기울기가 3이니까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돼. 그러면서 요 중심 1,0을 지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울기가 요거고 1,0을 지나는 직선. y-y1은 기울기 x-x1. 요게 수직 이등분선이야. 그냥 양 끝점 AB를 주고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지? 이거는 원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고 있다는 뜻이야. 요거 매우 중요. 시험 거의 나온 거. 자, 원에서 최대 최소 문제 정리할게요. 원에서 최대 최소 문제. 자, 첫 번째. 원이 요렇게 있고, 원 밖에 점이 하나 있어. 원 위에 있는 점, 요 점과 원 위에 있는 점을 연결했을 적에 최대값, 최소값. 두 번째. 원이 요렇게 있어. 자, 원 밖에 직선이 있는데,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 자, 세 번째. 자, 원이 두 개가 있어. 원 위에 점들끼리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 그래서 요 최대, 최소를 잘 정리하고 있어야 돼, 원은. 자, 일단 최소값은 요대쯤 있겠네, 요대쯤, 그지? 근데 그거를 그렇게는 못 찾아. 해서, 원의 중심은 알잖아. 방정식이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요 길이를 구하는 거야, 요 길이. 그러면 최대값은 D에다가 어떻게 하면 될까? 반지름을 더해주면 되네. 그래서 여기서 이까지인데 이거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고 요 D를 구한 D에다가 반지름을 더 더해주는 거예요. 그럼 최소값은 D에서 반지름을 빼면 되겠지. 빼면 여기서 요까지가 최소가 되는 거예요. 이 길이를 직접 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D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빼고 반지름을 더해서 최대 최소를 구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대 어디 점에서 직선까지가 가장 가깝고, 자, 이 어디에서 가장 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요 D를 구하는 거예요. D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대값은 D에다가 반지름을 더하고 최소값은 D에다가 반지름을 뺀다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점에서까지가 이 거리가 최대가 되고 요만큼이 최소가 된다. 요거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고 D에서 반지름을 빼고 반지름을 더해서 구한다는. 이것도 원길이 여대가 가장 가깝고 이게 가장 멀겠네, 그지? 자, 거기도 마찬가지야. 중심과 중심을 이은 중심 사이의 거리 요 D를 먼저 계산하는 거겠어. 그럼 가장 먼 거는 반지름 각각을 더해주면 가장 멀 거고, 반지름을 빼고 반지름을 빼버리면 가장 가까운 점이다. 그래서 최대값은 D에다가 반지름 두 개를 더해주면 되네, 그지? 각각의 반지름을 더해주면 되고, 최소값은 D에서 반지름 두 개 각각을 빼주면 된다. 이런 거예요. 요게 이제 원에서 최대, 최소 구할 때 쓰는 문제. 자, 원이 있고, 직선이 있어. 그 거리의 최대, 최소 구하기 때문에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야 되지. 그래서 원을 표준형으로 고치자.
x제곱 2x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y는 상수 2항. 그 다음 반의 제곱 1제곱 3제곱. 그럼 좌변이 10이 더해지니까 우변에도 같이 10을 더했네. 자, 그랬더니 x 더하기 1의 제곱 y 빼기 3의 제곱이 4제곱이다. 이렇게. 그럼 자, 직선이 요렇게 인데요. 직선이 4x 더하기 3y 더하기 32 0이라는 직선이고, 그 다음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1,3이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찾는 거예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요 점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니까 루트 4제곱 3제곱 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4 플러스 9 플러스 30. 자, 계산하면 5분의 35가 되네. 그래서 요게 7이 되네, 7. 즉, 요 길이가 7이라는 거예요, 7. 자, 그래서 최대값은 7에다가 반지름 4를 더해주면 되고, 최소값은 7에서 반지름 4를 빼면 되네. 그 최대값, 최소값이 이렇게 나온다. 중심이 점 3,2고 이 직선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요것도 이제 그냥 그림을 요렇게 생각을 해봐. 지금 이런 원을 구할 건데, 요 직선이 3x-y 플러스 3이 0이야. 그 다음에 중심의 좌표는 3,2가 되네. 이런 원을 구하시겠다. 중심이 3,2고 이 직선하고 접하는 원의 방식. 자, 원은 중심과 반지름만 있으면 된다 했잖아. 중심과 반지름인데 중심은 있지. 그럼 반지름은 어떻게 하면 돼? 요게 반지름인데, 요 반지름이라는 게 결국 직선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 되잖아. 그래서 요 반지름은 루트의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절대값 3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렇게. 그래서 루트 10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루트 10이 되네, 그제? 이제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요거니까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이 반지름 제곱. 자, 요거 위의 점에서의 접선. 요거 위의 점에서의 접선. 자, 요거는 안 외워도 되고 외워도 되는데, 자, 요거 뜻을 정확하게 알고 외워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틀려. 중심이 반드시 원점일 때, 중심이 원점일 때, 요 점을 x1, y1 이렇게 되죠. 요 점을 x1, y1. 그다음 반지름은 r이 r.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겠지. x제곱,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돼. 원의 방정식. 자, 내가 이 접선을 구하고 싶어. 접선. 자, 접선을 우리 어떻게 구하는데, 점은 아니까 기울기만 알아내면 되잖아, 그지? 요게 수직이다를 이용해서. 그리고 파란 기울기가 x1 분의 y1이 되겠네. 그럼 빨간색 기울기는 마이너스 y1 분의 x1이 되겠지.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자, 빨간색 직선식을 구하는데 요게 기울기야. 그리고 요 점을 지나야 되잖아. 그래서 y 마이너스 y1 이꼴 기울기 x 마이너스 x1 요게 접선의 방정식이지. 자, 정리할게. 양변에 y1 곱해버리자. 양변에 y1 y는 y1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y1의 제곱 y1을 곱한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x1 x 더하기 x1의 제곱 이렇게 돼. 자, 요거 좌변을 이항하고 요거 우변을 이항할 거야. x1 x 더하기 y1 y는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그럼 x1 y1 하는 건 요 원 위의 점이잖아. 그럼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r 제곱이 되겠지. 요게 r 제곱이 돼. r 제곱. 해서 이 원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물론 이렇게 기울기 위해서 구하면 돼. 자, 구하면 되는데 요건 외우기 편하니까 그냥 x1 x y1 y는 r 제곱이다. 자, 이렇게 되는 공식을 하나 생각해 줘요. 요건 중심이 어딜 때 반드시 원점이야. 원점. 중심이 이동해버리면 다르단 말이에요. 중심이 원점일 때. 자, 그거를 공식으로 알고 있으면 요런 거 구할 때 바로 찾으면 돼.
요게 x1, y1이잖아. 그럼 요 접선의 방정식이 x1, x 마이너스 4, y1, y는 20이다. 이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 돼요. 자, 그래서 x 마이너스 2y는 10. 자, 요게 접선의 방정식이지. 공식 몰라도 관계없다, 그지? 우리 바로 구하면 되니까. 이제 접선의 방정식 구했지. 이 접선이 이쪽에 있는 이 원하고 뭐 한다 했노? 접한다 인 거야. 이 직선이랑 이 원이 접하는 거야. 자, 원과 직선이 접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 D와 R이 같다 이거 쓰는 거야. 원과 직선이 접한다 하면 D 이꼴 R. 그게 기본이야. 원과 직선이 접한다 하면 판별식이 0이다 써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불편해서 안 좋다 했지. D 이꼴 R이다 이 말이야. 그럼 D 이꼴 R을 쓰기 위해서 원을 표준형으로 고쳐야 되겠지. 자, 고친다. X제곱 마이너스 14X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K 이렇게 돼. 반의 제곱이니까 7제곱 1제곱. 그럼 49, 50이 더해져야 돼. 그럼 여기도 50을 더하면 돼. 그래서 x 빼기 7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이 50 마이너스 k 이렇게 돼. 50 마이너스 k. 자, 일단 여기서 원이 되는 조건 하면 요게 양수다 그거 있다. 그제? 원이 되는 조건 하면 r 제곱이 양수다. 지금 그 문제 아니고 이제 이 원과 이 직선이 접하는 거예요. 이 원과 이 직선이 접하면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요 원의 중심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하고 같은 거예요. 접하니까. 그럼 거리를 써야 되니까 식 정리하자. 2y 마이너스 10은 0. 자, 원의 중심이 7,1. 요 점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 루트 1 더하기 4 분의 7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요. 거리가 루트 5 분의 이게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5니까 5가 돼서 거리가 루트 5가 되는 거죠. 즉 반지름이 루트 5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반지름의 제곱은 얼마가 돼야 돼? 당연히 5가 돼야 되겠지. 그죠? 반지름이 루트 5니까 반지름의 제곱된 값은 5가 되네. 그래서 K는 45다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K는 45가 된다. 자, 점 이거에서 원의 건 두 접선의 기울기의 합을 구하셔야 돼. 기울기 구하라고 하는 기울기의 합을 구하랬다. 그죠? 자, 이것도 x제곱 마이너스 6x y제곱 더하기 4y는 마이너스 4. 자, 그 다음 반의 제곱 3제곱 2제곱. 그럼 요게 9하고 4니까 13이지. 더하기 13. 자, 해서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이 3제곱 이렇게 돼. 이게 원이야. 자, 원이 그럼 중심이 3, 마이너스인 요점이네. 중심이 3, 요런 원이 하나 있어요. 3,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0이 있더라.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2, 0이 있으면 거기서 건 접선을 찾는 거예요. 마이너스 2, 0을 지나는 접선. 물론 여기 또 하나 이렇게 있겠지. 그지? 마이너스 2, 0에서 접선 건 거예요. 그럼 이 직선은 마이너스 2, 0을 지나기 때문에 y 마이너스 y1은 기울기 x 마이너스 x1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직선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그 거리가 반지름하고 같아야 되잖아요. d 이꼴 r을 쓰는 거예요. 그지? d 이꼴 r. 자, 정리하면 mx 마이너스 y 플러스 2m이 0. 자, 원의 중심 3, 마이너스 2. 자, 그 거리를 구하면 그 거리가 반지름하고 같아야 돼. 접하기 때문에. 자, 거리 루트 m제곱 더하기 1제곱 분의 자, 절대값 3m 플러스 2 플러스 2m. 요게 거리인데 그 거리가 반지름하고 같아야 돼. 이 값이 3이 된다. 자, 위에 정리하면 5m 더하기 2의 절대값은 3의 루트 m제곱 더하기 자, 양변 제곱 25m제곱 더하기 20m 더하기 4는 3m제곱 더하기 3 그러면 22m제곱 9 아니야? 9m제곱 플러스 9 아니야? 그렇지 9지 9 3이 아니야 9야 22m제곱이 아니고 그러면 16m제곱 더하기 20m 마이너스 5는 0이다. 자, 요거의 두 근이 바로 기울기잖아, 기울기.
요거의 두 근이 m인데 그 m이 바로 우리가 찾는 요 기울기잖아. 근데 기울기를 구하라 했으면 요 근을 구해야 되지만 기울기의 합을 구하라 했다. 그제? 그럼 여기서는 계산하라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16분의 20이다 이렇게 돼. 그래서 마이너스 4, 4, 16, 4분의 5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인수분해에서 근을 구하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바로 합을 구하죠. 그래서 이렇게 2차식의 값이 두 개 이렇게 주어질 때는 합을 구하거나 곱을 구하라 이렇게 많이 준다. 그제? 그럴 때는 항상 근과 계수 관계를 써서 바로 풀 수 있다. 잘 그리지 직선. 직선 잘 그리지. 자, 두 직선에 동시에 접하고 있다. 두 직선에. 그럼 두 직선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니까 이렇게 생겼겠네. 이런 원이. 이때 이 두 직선은 둘 다 기울기가 같다라는 거 알겠다, 그지? 그러면 요 직선이 y는 2x-1이고 요 직선이 y는 2x 플러스 9고 자, 요 직선이 y는 2x-1이야. 그러면 중심을 지나는 요 직선은 식이 뭐겠냐? 요 직선은 y는 2x 플러스 4가 되겠지, 그지? 자, 봐. y절편이 이거는 9고 요거는 마이너스 1이니까 가운데 지나가는 직선은 중점에 해당하는 4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요 직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의 좌표를 a, 2a 더하기 4다라고 쓸 수 있다, 그지? 중심의 좌표를 a, 2a 더하기 4다라고 쓸 수 있다. 자, 이제 반지름은 뭐가 반지름이냐면 평행한 두 직선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면 그 거리가 지름이잖아. 그치? 요 직선과 요 직선 사이 거리는 요 위에 있는 점 하나를 잡아서 요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그 거리가 지름이 된다. 자, 그러면 x가 0이면 y가 마이너스 1이지. 요 위에 있는 점 중에 0, 마이너스 이렇게 점을 하나를 잡아서 그 다음에 요 직선 2x 마이너스 y 플러스 9는 0이다.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면 그 거리가 바로 지름이 되는 거야, 지름. 그럼 지름은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절대값 0,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게 10이 되는 거지. 그러면 루트 5분의 10. 그래서 2 루트 5가 되네. 자, 해서 반지름이 루트 5다는 뜻이 되겠네, 반지름. 반지름이 루트 5야.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는 또 이 원이다, 그지? 이 원이 원점을 지나. 원점이 어딘지는 몰라도 0,이 어딘가 이렇게 있겠지, 어딘가 있으면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인데 그 반지름이 루트 5라는 말이에요. 원 위에 있는 점이 원점이고 중심하고의 거리가 반지름인데 그 반지름이 루트 5야. 그래서 요 두 점 사이 거리는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4의 제곱. 요게 루트 5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자, 해서 전개식이죠. 요것이 5니까 4a 제곱, 그럼 5a 제곱. 그 다음에 8이니까 16a. 더하기 16. 저기 5가 있으니까 더하기 11이 0이다, 이렇게. 그럼 1호, 1, 11, 뿔뿔 하면 16이네, 그지? 해서 a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5분의 11이 돼. 자, 이러한 원을 모두 구하시오 했다, 그지? 이러한 원을 모두 구하시오 했기 때문에 자, 원의 방정식은 요게 중심이고 반지름이 루트 5니까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루트 5의 제곱. 자, 이게 원의 방정식인데 a 값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면 a 값이. 자, 그럼 하나 집어넣을 때마다 식이 두 개 나오지. 그 두 개의 식을 구하시오, 이런 말이에요. 자, 원 위의 두 점과 원 위의 점 C에 대해서. 자, 지금 이렇게 생긴 원이 하나 있어.
반지름이 5가 되는. 요때 0,5 요점이 A고 그 다음에 4,3 요점이 B다. 그지? B는 4,3. 그 다음에 원 위에 있는 점 C야. 자, 이것도 이해 잘해야 돼. 원 위에 있는 점 C에 대해서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 그 최대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그럼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요것을 밑변으로 할 거야. 밑변. 근데 밑변이 원에서 현이잖아. 현. 그제? 그럼 원은 요런 성질이 있잖아. 원에서 어떤 현이 하나 이렇게 있으면 요 현에 수선을 내리면 현이 수직으로 이등분 된다는 성질 알고 있지? 현이 수선을 내리면 현의 수직으로 이등분 된다. 다른 말로 하면 현의 수직 이등분선을 긋게 되면 이 선은 반드시 뭘 지나야 돼? 원의 중심을 지나야 돼. 그제? 자, 이제 요거를 밑변으로 할 거예요. 그럼 높이가 가장 크려면 요거를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선을 끄면 중심을 통과해서 이렇게 가겠지. 그제? 해서 이 점이 C가 되는 거예요. 이 점이. 자, 이때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됐지? 자, 이제 삼각형의 넓이는 최대가 될 때 얼마냐면 2분의 1 곱하기 자, 파란 선을 밑변으로 파란 선을 그럼 요 두 점 사이 거리 요게 0,5니까 두 점 사이 거리는 4제곱 더하기 2제곱 그럼 16 4 루트 20이네. 그지? 4, 5, 20이니까 2루트 요게 밑변이 되고 곱하기 자, 높이는 여기서부터 이까지 길이에요. 이까지 길이. 자, 이 길이는 어떻게 찾느냐? 이 점의 좌표를 아는 건 아니잖아. 그제? 하지만 반지름에다가 요만큼을 더했는 거잖아. 반지름에다가 요만큼을 더한 거예요. 그 요만큼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원의 중심에서 파란 직선까지의 거리란 뜻이네. 원의 중심에서 파란 직선까지의 거리.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자, 파란 길이가 2루토야. 그럼 요 길이는 얼마? 루토가 되겠지. 그 다음에 요거는 반지름이니까 얼마? 5가 되네. 그지? 그럼 요게 5고 요게 루토야. 직각삼각형이 요렇게 있는데 요게 루토고 요게 5야. 그럼 25 빼기 5 하면 20이 되니까 요 길이가 루트 20이다. 요렇게 보여도 되고. 자, 지금은 요게 간편하겠지. 그지? 그렇게 해도 되고 파란 점 두 개를 아니까 파란 직선을 구해서 중심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도 되고. 자, 그것보다는 이렇게 피타고라스 쓰는 게 더 편하겠네. 해서 요 길이가 4, 5, 20 2루토예요. 요 길이가. 그럼 요 길이는 5잖아. 5. 그래서 높이가 5 더하기 2루토다. 요게 높이가 돼요. 그래서 이놈의 값이 바로 최대값이 된다. 자, 원 위의 점 이거에서 건 접선이 이거를 지나더랬다. 원 위의 점에서 건 접선. 자, 지금까지 우리 앞에서 나왔던 거는 다 중심이 원점이었어. 그제? 자, 원 위의 점에서 접선 끄면 접선이 몇 번째 거고? 몇 번째? 원 위의 점에서 건 접선. 접선은 종류 몇 가지? 세 가지. 첫 번째, 원이 있으면 위의 점에서 요 접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풀이법이 똑같아 있지. 기울기를 줄 때, 점 하나를 줄 때. 자, 기울기가 예를 들어 2다면 y는 2x 플러스 k만 구하면 되고, 자, 점 1,1을 진화할 때는 y-y1은 기울기 x-x1. 여기서 k 값만 구하면 되잖아. 요 k 값을 뭘 이용해서 구했노? d 꼴 r. d 꼴 r. 요걸 이용한 거예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야. 원점이 아니라 했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k 값을 구하면 돼.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알아놔야 될 거. 기울기를 주는 접선을 끄면 그 접선은 항상 몇 개가 생겨? 하나, 두 개야. 점 밖에서, 원 밖의 한 점에서 접선을 끄면 접선이 몇 개가 나와? 무조건 두 개가 나와야 돼, 이렇게. 자, 그런데 이렇게 풀다 보면 갑자기 K를 구했더니 K가 뭐 완전 제곱이 된다든가 1차식 한 개만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한 개만. 그럴 때는 왜 그렇다 했나?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게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했지. 그제?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직접 찾아줘야 된다 했지.
첫 번째가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에요. 위의 점에서는 항상 무슨 관계선호? 요놈이 수직이다 해서 빨간 기울기를 이용해서 내가 찾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요 점 알고 기울기를 아니까 요 직선식을 구할 수 있네요. 자, 이게 무슨 점이에요? 이게 원점이 아니라 했다. 원의 중심이라 했다. 중심. 이쪽 D를 쓸 때도 마찬가지로 원점에서가 아니고 원의 중심에서 했다. 자, 지금 그게 이제 첫 번째 유형인 그런 거예요. 자,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이어야 되기 때문에 중심의 좌표가 필요하지.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y제곱 더하기 6y는 마이너스 3. 자, 제곱. 반의 제곱, 반의 제곱. 그럼 9 더하기 4, 13이 우변이 되죠. 그랬더니 x 더하기 2의 제곱, y 더하기 3의 제곱은 10. 해서 이 원은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의 점이라고 돼 있다, 그제? 위의 점 어딘지는 모르지만 위에 마이너스 1,0이라는 점이 어딘가 있겠지. 여기서 건 요 접선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잖아. 여기서 건 접선을 구하시오. 그럼 요 접선은 항상 요거를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는 거예요. 파란 기울기를 구하는 거예요. 자, 기울기. 자, 빼면 1분의 3, 그럼 요 기울기가 3이 되네. 그럼 빨간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요 놈이 기울기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 y-y1은 기울기 x-x1 해서 요게 우리가 찾는 직선이 돼. 요 직선이 뭘 지나야 돼? 2,a를 지난다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2,a 집어넣으면 a는 2를 집어넣으면 요게 3이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1 해서 a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